1200년 전에 요구라고 하는 남자가 살았습니다. 중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미각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차 맛도 굉장히 잘 구별을 했고, 물맛도 굉장히 잘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차도 너무너무 맛있게 잘 끓였어요. 어느 날 이 남자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차에 대한 책을 써야 되겠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그전에는 아무도 차에 대한 책을 쓰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한 것도 대단한데, 그가 쓴 책이 너무나 완성도가 높아서 지금까지도 차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 세 권을 꼽아봐라 하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가 쓴 책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오늘 차를 마셔보니 이런 감상과 소회가 있다라고 뭐 시나 산문을 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과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차나무는 어떤 식물인가, 차나무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차나무 잎을 따서 가공은 어떻게 하는가, 차를 또 어떻게 끓여서 마시는가, 그때 필요한 도구는 뭐가 있는가, 이게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고 자세하게 쓰고요. 실제로 여러 군데 차선을 직접 가보고 또 샘물도 직접 가서 차를 다 끓여서 마셔보고 정보를 수집한 후에 절강성의 호주라고 하는 곳에 집거를 하면서 여러 해 동안 그 모아놓은 데이터를 책으로 완성을 하죠. 780년에 책을 완성을 했어요. 자, 이제 책에 제목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 요구가 좀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한 사람이었나 봐요. 자기가 쓴 책에 다경이라는 제목을 붙여요. 그러니까 다는 차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경은 경전이라는 의미잖아요. 시경, 서경, 역경 이렇게 뒤에 경자가 붙은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도 이 저자가 이거를 직접 경자라고 붙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의 책은 차계에 있어서 경전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경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 말이 크게 틀리진 않아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중요한 책이고 하니까. 하지만 너무 사람이 자존감이 강하고 자의식이 세고 막 이런 것 같아서 실제로 옆에서 본다면 가까이 친해지기는 힘든 사람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요구가 1200년 전에 쓴 다경이라는 책, 이미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베스트셀러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책의 첫 번째 구절이 뭐냐 하면은 차나무는 남쪽의 아름다운 나무다.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굉장히 딱딱하게 쓴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좀 아름답게 느껴져요. 이것은 중국의 차를 생산하는 구역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의 하얀색은 차나무가 못 자라요. 차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을 4개로 나눴는데 그중에 여기 첫 번째 1번이라고 쓴 갈색 여기는 차나무가 자라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다음에 초록색 2번이라고 쓴 이곳은 1번만큼은 못 되지만 2번도 굉장히 좋은 곳이다. 3번 그럭저럭 차나무 살기 괜찮다. 4번 차나무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억지로 산다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1, 2, 3, 4인데 여기에서 유구가 말한 남쪽 있죠. 아름다운 차나무가 자라는 남쪽은 1번과 2번을 가리킵니다. 여기 1번과 2번을 보면은 지금 여기에 사천성이 있거든요. 사천성, 운남성, 광서, 광동 이런 데는 지금도 굉장히 키가 큰 차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 이 나무는 사천성에 있는 야생차나무거든요. 나무가 너무 높아서 한 프레임 안에 나무 끝까지 다 찍히지를 못했어요. 이런 야생차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 사천성하고 호북성의 경계 여기에 성인 남자 몇 명이 팔로 이렇게 지금 사진에 나온 사람들처럼 팔로 안아야만 될 정도로 큰 나무가 있다라고 유구가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이 너무 높아서 차나무 이파리 따기가 힘드니까 나무를 잘라버리고 나무가 쓰러지면 거기서 잎을 따가지고 간다. 이런 파괴적인 방법으로 체업을 한다는 기록을 남겨놨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이제 감옥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운남. 이 운남 어디예요? 이 지도에서 보면 운남이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도 남쪽이죠. 이거는 운남의 청가채에 있는 야생차나무입니다. 차나무 키가 몇십 미터씩 가고 그래. 이런 거는 사람이 심은 게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땅에서 솟아 나온 거죠. 지구상에 사람보다 차나무가 훨씬 먼저 나왔거든요. 그때는 야생차나무죠. 사람이 가꾸거나 심거나 하지 않은. 그리고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흐른 후에 사람들이 이 야생차 중에 어떤 건 좀 맛이 괜찮네 싶은 거는 씨를 가져다가 집 부근에 심습니다. 이제 그게
사람들이 재배한 차나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야생차 말고 그런 사람이 심은 차나무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는 운남에 있는 노반장이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이 나무들은 굉장히 크지만 야생차는 아니에요. 이 마을의 선조들이 몇백 년 전에 씨를 심어서 지금까지 키워온 그런 나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광동성이에요. 아까 지도에서 2번이었죠, 2번. 여기에도 가끔가다 이렇게 키가 큰 나무들이 있어요. 운남보다는 적어요. 운남은 굉장히 이렇게 키 큰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광동성은 있긴 있어도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광동성에서 이 정도로 키가 큰 나무다라고 하면 이 잎을 따서 차를 만들면 비싼 건 제가 본 것 중에 8g에 4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운남은 정말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나무여도 그보다는 좀 가격이 싸죠. 그래서 중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물건은 희소성으로 가치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같은 희소한 키 큰 나무라고 해도 운남보다 광동성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광동성 오래된 차가 훨씬 더 비싼 거죠. 그러면 방금 본 이 키 큰 나무들은 다 중국의 남쪽에 있어요. 사천성, 운남성, 뭐 이렇게 남쪽에 있다. 그럼 이거도 아까 차나무는 남쪽에 아름다운 나무라 그랬잖아요. 왜 남쪽에 더 이런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은가 하면은 이 남쪽이 차나무 살기가 훨씬 좋아요. 북쪽보다. 아까 1번, 2번이 3번, 4번 구역보다 훨씬 차나무가 살기 좋은 환경이에요. 어떤 환경이냐? 첫 번째는 더워요. 차나무는 따뜻한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데도 차나무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차나무는 이 공기가 축축한 걸 좋아해요. 이런 남쪽은 비가 많이 오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상대 습도가 높아서 굉장히 축축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나무는 공기는 축축한 거가 좋은데 이 땅, 뿌리가 들어가 있는 땅은요. 이게 축축한 걸 너무 싫어해요. 여기는 물이 쭉쭉 잘 빠지면서 고슬고슬한 땅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땅이 그래. 비가 와도 쑥쑥 잘 빠져나가죠. 이런 데가 차나무가 살기 좋은 곳이다. 또 하나, 근데 차나무는요, 잘 자라려면은요, 영양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여기는 따뜻하고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식물이든 동물이든 잘 썩겠죠. 그래서 이 썩어서 풍부한 유기물질을 차나무에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양이 많은, 굉장히 좋은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저 북쪽은 차나무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날씨도 춥고 영양가도 없어서 척박하고 그런 별로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그 북쪽에 차나무가 살고는 있어도 이 남쪽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튼튼하게 잘 자라지를 못해요. 키도 좀 작아지고 이파리도 작아지고 이러면서 환경에 적응해야 되니까. 여기는 누구가 다경을 쓰면서 살았던 절강성의 호주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 나무가 굉장히 작은 건 사람이 일부러 키를 작게 자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취업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일부러 관리하기 편하려고 잘랐지만 자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자라도록 내버려 뒀다고 해도 앞에 본 사진의 나무들처럼 그렇게 크게 자랄 수는 없어요. 이미 환경에 적응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잎도 작고 이렇게 키도 작다. 여기는 보면은 굉장히 추운 지역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차나무는 좀 이파리가 붉죠. 붉은 건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땅이 얼으니까 수분이 못 올라가서 이파리가 말라버린 거예요. 냉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차나무 살 굉장히 힘든 아마 한 4번 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인구가 1200년 전에 남쪽에 아름다운 차나무가 많다. 차나무는 남쪽의 아름다운 나무다라고 했는데 왜 남쪽에 그런 아름다운 차나무가 많고 그쪽으로 갈수록 차나무가 키도 작아지고 이파리도 작아지고 살기가 힘들어지느냐 하면은 이 남쪽이 차나무 살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어떤 환경? 첫 번째는 따뜻하다. 두 번째는 비가 많이 와서 축축하다. 공기가 축축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기질이 풍부해가지고 영양가를 충분하게 보충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